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이죠. 이번 개편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최동석 이사님, 유정식 대표님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중전 덕입니다. 우리가 좀 와이로를 썼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유 대표가 문중전에게 좀 사바사바를 좀 한 모양이네. 예, 아니 저와는 상관없이 저는 이사님이 손 쓴 줄 알았어요. 이사님이. 저는 손 쓰는 사람 아닙니다. 발을 쓰시나요? 예. 아무튼 저희가요, 사실 경영토크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결의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벌써 몇 개월이 됐나요, 이사님? 네, 하다 보니까요. 이게 자꾸 이 숫자가 나오니까 이 숫자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참 그래서 이게 KPI가 나쁜 거라는 거를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순위가 50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우리 국민 TV에 아주 골치 아픈 프로그램이라고 인식될까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 두 남자 제 얘기에는 관심도 없고요. 오로지 자기들이 할 얘기밖에 안 합니다. 얼른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늘 우리 최 이사님은 갈 길이 바쁘다고, 할 얘기가 너무 많다고, 시간이 짧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오늘 대본이 지금 보니까 11페이지예요.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대까지 해봅시다. 근데 일단 주제부터요. 오늘 무슨 말씀해 주실 겁니까? 지배하지 말라. 네, 오늘은 지배하지 말라.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버려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시끄럽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국정원이 내란 음모라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향후 지금 구속에 대한 그런, 상정이 되어 있죠, 국회에. 사실이 밝혀져야겠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지금 국정원이 뭔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분은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즘 사건을 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완전히 코미디다. 자기가 뽑았지만 진짜로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제 이 내란 음모를 갖다가 3년 동안 지켜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터뜨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이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 이렇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답니다. 멍청하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왜 생기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다뤄볼까 합니다. 이것도 경영의 문제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경영의 문제인데요. 특히 조직론의 문제라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네. 지배하지 말라는 주제를 우리가 택한 이유도 바로 현대사에서 국정원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치욕적인 못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인혁당 사건 등과 같은 사건을 자작극으로 만들어내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왔어요, 국정원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벌되지도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네. 또 검사와 판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는 이미 다 밝혀진 것이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삼 밝히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그런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불법적인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에 의해서 명백히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몰래 하려다가 이제 들킨 거죠. 그래서 공경에 빠졌습니다. 국정원이.
이런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진보당의 일부 인사들을 내란 음모 사건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째서 국정원이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조직론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직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구조와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구조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조란 전체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상하 구조, 즉 수직 구조와 수평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구조 형태 중에서 수직 구조를 잘 살펴서 이것이 도대체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꾸로 인간의 행동이 구조 설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까 합니다. 늘 이사님께서 습관처럼 말씀하시는 완벽한 수평 구조의 구조를 내가 왜 강조하는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수평 구조와 수직 구조를 다루면서 왜 국정원이 이렇게 저 정도 타락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구조론적으로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TV 같은 이 협동조합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수직 구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계층이 만들어져서 사다리를 타고 위의 계층으로 올라가도록 설계된 조직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과 권력이 더 커지고 아랫사람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네. 위로 올라가면 일단. 그래서 윗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윗자리에 올라서면 사람이 바뀌죠. 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 권력자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지난 그 또라이 퇴치 작전, 예, 제목이 아주 섹시했던 그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소개했던 심리 실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3명의 학생 중에서 2명한테 글을 쓰게 하고요. 나머지 한 사람한테는 보스 역할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머지 학생의 글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쿠키를 5개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1개씩 먹고 나면 2개가 남죠. 그럼 한 사람이 못 먹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과연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주면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보스 역할을 맡은 학생이 다른 2명의 학생들보다 자연스럽게 4번째 쿠키를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역할극일 뿐인데도. 예, 그렇죠. 그냥 이 보스라는 걸 어떤 평가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스라는 그 역할 때문에 뭐 입을 벌리고 쩍쩍대면서 이 쿠키 부스러기를 잔뜩 흘렸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권력자가 되면 일단 뭔가를 이제 그냥 풀어놓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왜 거드름 피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예, 허세를 부린다라고도 예.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9년에 미국에서 구제 요청을 각 미국의 자동차 3사, GM, 포드, 크라이슬러, 예, 이 CEO들이 이제 $250의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250억 달러. 네, 250억 달러. 이때 이제 그 CEO들이 최고급 전용 제트기를 타고 왔어요. 360억 원짜리.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보고 25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러 가면서. 네, 예. 그렇죠. 돈을 달라고 손 벌리면서 이 고급 비행기를 타고 간 거죠. 사람들이 이제 화가 크게 났습니다. 근데도 이제 뭐가 자기네 잘못했는지 처음에는 좀 몰랐다고 해요. 왜, 뭐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제 그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남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지배자의 위치로 오면 이렇게 본인이 탐욕스러워지고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렇죠. 말해서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윗자리에 올라서면 그것을 인사조직론에서는 인타이틀먼트라고 하는데요. 인타이틀먼트 현상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적 지배 본능이 조직에서 그대로 표출되도록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려고 과도한 경쟁이 조직 내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 올라서면 자신이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그 조직 구성원들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층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지배하려는 동물적 본성을 조직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그걸 보고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권력자들이 아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비윤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이제 저지르고 합니다. 뭐 사실 사람들이 잘 못 느끼고 있겠지만 이 자동차 그 법규 위반은 최고급 자동차에 더 많이 해요. 실제로 이 최고급 자동차가 30% 넘게 끼어들게 하고 나머지 그 낮은 등급의 자동차들은 7에서 8%밖에 끼어들기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최고급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위반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급 자동차는 45% 넘게 횡단보도 선을 침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권력자의 위치, 사회적인 어떤 뭐 말 그대로 자기네들은 지도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층에 오르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바로 사회적인 제약에 적어서 이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제재를 별로 이렇게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대수롭지 않게 인식을 하는 거죠. 자신의 임무가 막중하다. 왜? 나는 지도층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벌 주려는 그런 윤리적인 어떤 강요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합리화가 되겠죠. 보통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정반대인데요. 왜 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권력자일수록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도덕적 완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실제로는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권력자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아, 네. 그런가요? 이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은 굉장히 벌을 엄격하게 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 벌은 약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심볼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는 자동차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층 사회의 심볼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가 어려우니까 차부터 산다 하잖아요. 차가 신분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를부터 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허황된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참 한심한 것부터 먼저 배우고 있는 셈이죠. 우리 사회 지도층이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렇습니다.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그 지도층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도층은 전혀 그런 모범을 보이지 않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허황된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도 제대로 지금 시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경험한 바를 들어드리면 테오 바이겔이라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7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당시 제가 유학 당시 소독 연방 재무장관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테오 바이겔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던 차가 20년 내지 30년 된 차입니다. 그래서 50만 킬로인가 70만 킬로를 뛰었어요. 그래서 고물차죠. 그래서 그런 차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독일에서도 검사장에 가서 안전성을 검사받아야 하죠. 그래서 80년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차를 검사했던 검사관이 직권으로 그 차를 폐기 처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럼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매연을 때문에. 발생시키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굴러가다가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차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관의 말에 따르면 바이겔 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이고 아까워라. 더 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당시 신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지배하려는 심리를 발생시키지 않는 문화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허례허식이거든요. 큰 차를 타서 좋은 점이 거의 없어요. 이런 쓸데없는 허례허식에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 신경 전달 물질하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냥 쭉 두 분이서 설명하시죠. 뭘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올 때마다 저한테 떠넘기시고. 예. 바로 호르몬이죠. 그렇죠? 우리 몸에 수많은 호르몬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지배자의 위치에 오르면
이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참 발음하기 좀 어려운 그 단어인데 테스토스테론. 네. 흔히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지 예, 않나요? 맞습니다. 요게 이제 그 아주 지배자의 위치에 오르면 아주 그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 성에 관련 없이요? 그것도 관련이 좀 있고요. 아. 예. 본인이 뭐 승리했다라든지 경기에 이겼다라든지 그러면 이 호르몬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그 어느 책에서 봤는데 역사상 그 혁명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을 보니까 하층 출신이 아니라 상층 혹은 중간층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또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네. 되게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체게바라도요. 네. 의사 출신이죠. 그렇죠.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네. 그다음에 뭐 여러 물론 예외는 있는데요. 보통 그 상층 중층에서 혁명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혁명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따져보면 생물학적으로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 있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도 증가하고 어떤 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반발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해지는 거죠. 태생부터 약간의 이제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혁명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히려. 굉장히 의외네요. 네. 이렇게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이 자신감, 공격성, 대담성, 광기 이걸 유발하는 호르몬인데요. 실제로 이제 동물들을 살펴보면 여러 원숭이 싸우지 않습니까? 이긴 원숭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테스토스테론의 그 수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예. 이걸 보면 이제 지배자들은 특히 피지배자들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고요. 그에 따라서 남을 지배하려는 어떤 생물학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자기 스스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성적 성찰의 힘이 인간에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속에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에 따라 내가 행동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건 동물이죠. 그냥 짐승이나 똑같죠. 예. 그래서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데 에너지와 집중력을 낭비하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에게 어떤 호르몬,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능력이 인간에게 그래서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자라나게 되고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이제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편향적인 인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게 되죠. 예. 예. 지금 원고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쉬면서요. 한번 같이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단군 이래 최초로 청취자들 함께하는 실험이 될 것 같은데요. 단군 이래 최초가 아니, 많아요. 지금 예. 유 대표님은 예. 그 말에 꽂히시죠? 그때 정봉주 의원이 나가지고 이걸 하는데 나도 꼭 써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경영 토크는 단군 이래 최초로 하는 게 많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청취자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아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남을 이렇게 지배해본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어떤 뭐 숙제를 내줘서 숙제 검사를 했다라든지 시험 문제를 내놓고 감독을 좀 해봤다라든지 누군가를 혼냈다라든지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때 본인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한 짧게 생각해 보고요. 원래 1분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잘 쓰는 손가락이 있겠죠. 오른손이 오른손, 왼손이 왼손. 5번을 손가락 튕기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예, 5번을. 이거. 예. 해보신 다음에 그 손으로 자기 이마에 대문자 2를 써보세요. 빨리. 자기 이마에 쓰는 겁니까? 네. 예. 대문자 2를 한번 써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관점에서 이가 제대로 나타나게 썼는지 아니면 타인이 볼 때 제대로 보게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본인의 입장에 본인의 관점에서 이를 쓰면 이게 삼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이겠죠. 아니, 거꾸로 말했나요? 예, 거꾸로 말했죠. 네. 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썼으면 본인한테는 삼자 모양이 되고요. 네. 네. 맞아요. 삼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르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의 방향을 본인이 어떤 방향에 썼는지. 그래서 타인의 관점에서 아마 쓰지 않고요. 본인의 관점에서 많이 이를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이 지배자였던 그런 시절을 상상하거나 하면 그런 느낌이 몸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타인의 관점보다도 자신의 관점이 더 훨씬 중요해진다는 걸 갖다가 이 실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하라고 하시는 예. 순간 사실 살짝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 왜죠? 별로 좋았던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남을 지배하는 게 좋았던 경험이 아니었잖아요. 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불편해요. 그래요? 예.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런가요? 그래서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혼합재료님이 그 테스테스토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색누리당이 여자를 밝히는군요. 지배자들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다. 국회의원이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됐어야 이렇게 예.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다고 이 핑계를 또 대더라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요, 사무로 쓰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로 보이는. 이로 보이는, 네. 그렇죠. 아, 역시. 굉장히 뿌듯한데요? 네, 그러게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국정원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이제 국정원을 좀 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국정원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최고 통치자의 신봉 노릇을 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해 왔어요. 이제 그것도 비밀스럽게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 대통령과 국정원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사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죠. 그 국가와 사회는 그들이 지배하기에 안성맞춤이 된 먹잇감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이래로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의 그렇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죠. 이것은 계층 구조를 옹호하고 있는 덜 민주화된 국가인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베트남 전쟁을 선전포고도 없이 북베트남에 폭격을 가했던 것은 통킹만 사건이 그게 다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은 다 알려졌죠. 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도 일으켰어요.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대량 살상 무기커녕은 대자에 디귿자도 없었죠. 네, 일단 침공해놓고 명분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네. 이런 그 돌이켜보면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미국 사람들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증거들이 후에 밝혀지고 있죠. 권력을 가지면 그것은 국가든 개인이든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예, 원래 그 국정원이 근데 이렇게 국민들을 사찰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인가요? 그렇지 않았죠. 예. 아니, 그러게, 왜 네. 국정원이 국민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보게 만드는, 아니죠. 지금은 좀 우습게 보나요? 아니면. 걱정원이라는 말도 있죠. 예, 국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 텐데요. 예. 이렇게 뭐 그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이 무리수를 두는 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 뭐 전쟁도 일으키고 이 광분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력자의 마인드, 본인이 지배자였던 그런 경험을 떠올리게 하면요. 미래까지 본인이 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없다. 네. 네. 그렇죠. 근데 권력자의 마인드에 딱 올라가면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자신감을 갖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험을 했는데,
그런 권력자의 마인드를 갖게 한 다음에 주사위 게임을 하도록 했어요. 본인이 주사위를 던질 수도 있었고 남한테 대신 던져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력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본인이 주사위를 던지려고 했어요. 사실 주사위 던지는 건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던지든 남이 던지든 사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던진다. 본인이 권력자에 올라서면 충분히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심리를 말해주는. 심지어 주사위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대통령의 그 미국 대통령들의 그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통령의 심리적인 권력욕이 높을수록 그 값이 높을수록 전쟁을 더 많이 일으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부시가 보니까 63점이었고요. 지금 오바마는 53점 정도에 랭크됐다고 합니다. 아들 부시죠. 그 예, 이라크 아들 전쟁을 부시. 일으켰던. 네. 네. 이 과연 우리 각하는 얼마일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퀘스천 마크. 예. 네, 기업 경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낙관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죠. 이재용. 지금 부회장인가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네. 저기 그 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 아들 이렇게 비리로 집어넣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네, 그쵸. 자기 아들을. 예. 부회장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재용 씨가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그 이삼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이재용 씨 이름으로. 네. 그랬다가 개망신 당했죠. 망했습니다. 그게 다 해체됐죠. 그리고 다른 계열사에다가 모든 그 손실금 다 떠넘기고 망했습니다. 아, 모르세요?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예. 아시면서. 들어봤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이게 재벌 이사세들이 대부분 자신이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해서 이런저런 곳에 투자하죠. 네. 그 최태원 씨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했어요. 막 그 이상의 그 점치는 사람 데리고 막 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자신이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네, 저는 사실 재벌들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네. 아무 경험도 없는, 그러나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자마자 떡하니 실장님이 되시잖아요. 예. 예. 과연 이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서, 그리고, 그렇게 경영에 대해서 뭘 알아서 그 자리에 바로 앉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요. 네. 참. 너무나 잘못된 거죠. 예. 기업은 자기가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실제로 밑바닥부터 해서 일으켜야, 그리고 자기가 그걸 죽으면 그거를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에 기부하고 자기 인생을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기뻐서 하는 거죠. 그 기부에 대해서 저는 잠깐 네. 말씀을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번 돈을 내가 왜 기부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닙니다. 이 지역사회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줬고 존재했기 네.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당연하죠. 예. 제가 재벌 2, 3세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이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구는 경향이 있어요. 아, 맞아요. 본인이 예. 친 게 아닌데. 네. 그렇죠. 본인이 잘한 게 아닌데 본인이 잘한 것처럼 헛소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라톤 뛰는데 지금 30km 지점에서 태어난 애들이죠. 네. 오케이.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TV에도 그 조합원들 중에 지금 시기가 좋으니까 TV를 빨리 개국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재촉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한테 와서 빨리 이거 하라고. 근데 현재로서는 TV 개국을 감당할 재원이 없습니다. 막 개원하려면 지금 빚을 얻어다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V 구역하면 조합원이 훨씬 더 많이 모집될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국민 TV는 파국을 맞는 겁니다. 네.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그렇게 그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업은 돈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창의성과 끈기와 인내심, 그다음에 뭡니까?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이런 것들이 성공으로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 잠깐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예, 저번에 계속 냈던 퀴즈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착각하는 CEO 책을 받기 위한 퀴즈. 예, 퀴즈를 낼 테니까요.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없다. 아니다.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느냐 그 방법으로 제가 짧게 소개한 도구가 있었죠. 네. 예,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말할 뻔했네요. 예, 그렇죠. 그게 무엇인지를 가장 빨리 써주시는 분한테 댓글 달아주시는 분. 예, 착각하는 CEO를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일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최 이사님께서 그거 나올 때 그 말씀하셨죠. 문희정 아나운서님 그게 문제다. 남자친구를 꼭 정해놓고 이 사람만 만날 거다 하지 말고 요 방식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힌트가 될까요? 네, 영어 단어로 두 자입니다. 두 단어죠. 두 예. 단어입니다. 네. 네, 스티브 잡부님 시나리오 틀렸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다시 올려주시죠. 네. 네. 예. 자, 답을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네, 오늘은 그렇죠. 그 지배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무리수를 두고 비윤리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배자의 위치에 오르면 굉장히 많은 그 노출 불안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라크 전쟁 때 그 아부 그레이브 감옥에서 여러 가지 가혹행위가 있었잖아요. 네. 이 병사들이 나약한 포를 굉장히 심하게 다뤘습니다. 그 옷을 벗긴다든지 여러 가지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다는데. 심지어 그런 포로들을 네. 뒤에다 놓고 또는 웃으면서 희화시키면서 사진을 찍어서 예. 유포시키기도 했죠. 그렇죠. 예.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보고서 이제 필립 짐바르도라는 심리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현상은 바로 본인이 나약하다는 것 갖다가 남에게 들키기 싫어하는, 그걸 좀 꺼리는 노출 불안증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유명한 그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무작위로 어떤 사람은 간수,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수감된 사람으로 가려서 거기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다 착한 학생들이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간수는 진짜 간수처럼 자기 동료들이었죠. 동료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것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실험 기간을 종료할 수밖에 네네. 없었다고 해요. 이걸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본인이 나약하게 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배자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폭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아마도 노출 불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약점이라든지 잘못하는 것들. 그리고 한편에서 네. 촛불 든 시민들은 국정원을 해체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자기네들은 지금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이럴 네. 때 나약하다는 걸 보이면 안 되니까 오히려 강하게 나옴으로써 그걸 갖다 이겨내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일종의 노출 불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윗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현상도 문제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헷갈리시겠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그것은 바로 윗사람에게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윗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서 그 윗사람의 신임을 얻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력의 부스러기를 나누어 먹는 겁니다. 아부하는 건가요? 아부죠. 예. 아주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로 상징되는 정치 권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오너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기업의 오너들은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외로워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충성심을 보이면 참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곁에서 이렇게 빌붙어 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윗사람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것만큼 아랫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짓밟습니다. 왜요? 그래서 포스코 에너지 알죠? 네네. 포스코 에너지 딱 나오죠. 그 왕상무. 라면 상무. 예. 그 윤창중 내가 이름을 말했네.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분 청와대에 계셨던 분. 그다음에 현재 비서실장인 김기춘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무리수를 두는 거죠. 초원복집 사건을 한번 보세요. 김기춘 씨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쩌다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수면 위로 그냥 떠오른 거예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층 구조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최고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먹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위험한 인물들이죠. 예, 그렇죠. 지금 윤창중 이 사람하고 왕상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잊혀져 버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순식간에 잊어버렸죠. 예, 빅 이벤트가 펼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의 존재가 지금 희미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예. 과연 그 권력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또, 이건 일반적으로 이 권력자가 되면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인이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런 성향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유 대표께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가져오셨네요. 예. 본인이 만약에 그 좀 성생활에 적극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남자든 여자든 권력욕이 강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테스토스테론이 예. 많이 나오는 사람들인가 보죠. 예. 근데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그런 분들, 권력욕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 경력의 사다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승진이 잘 돼서 좋은 위치로 빨리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예. 그 다음에 그 권력욕이 높은 사람은 이 승리할 때와 패배할 때의 감정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 권력을 잡을 때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욕이 높은 남자는 여자를 많이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대하는데 상대방 여자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돈이 많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런 계층이 있을 때는 더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요즘 쓰는 말 있잖아요. 예. 찌질하다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권력욕은 또라이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혹시 권력욕 때문이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노화 빨리 진행되는 것도 서글픈데 네. 나에게 권력욕이 강하다는 오명까지 뒤집어 씌우다니 하면서 억울해하실 분들 꽤 계시겠네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예외는 있지만요. 얼마 전에 그 버락 오바마 처음 5년 전 사진하고 그다음 지금 사진을 대비한 그런 사진이 나왔었죠. 예. 굉장히 폭삭 늙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큼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걸 이제 단적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노화가 되고. 왜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할까요? 바로 이것도 이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그 호르몬의 일종인데 그게 이제 마약하고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비가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업이 되죠. 그런 그 마약의 몸에 자기 그 마약 성분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권력이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마치 마약에 중독되듯 그렇게 취하고 중독되는 거군요.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뭐든지 과도하면 질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은 지나친 권력 추구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처방은 매우 간단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승만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전제 군주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정부 제도가 운영되어 왔어요. 그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협의와 합의가 불가능한 수직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구조의 최정점을 1인이 차지하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조직 구조 설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쁘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 왜 대통령이 그 모양이냐. 이런 비난만 계속 늘어놓고 있지. 조직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는 거죠. 사람 문제만 지적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를 자꾸 사람 문제로 치환해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의 문제이거든요. 대통령이 모든 권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이 일으키는 문제의 대부분은 그 조직의 장애 문제이거든요. 지금 비서실장과 참모들이 대통령을 마치 여왕 모시듯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이 그 안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지금 있나요? 없잖아요. 예전 대통령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죠.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서부터 사라졌어요. 네. 지금 완전히 그 전제 군주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 민주화된 국가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나는 의문스러웠어요. 토론 제대로 한번 못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고 민주화된 국가에서. 말을 못 하겠습니까? 말을 못 하잖아. 무슨 이슈가 나오면 헷갈리잖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국무위원들도 자켓도 못 벗고 쩔쩔매는데 국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국정원 사태를 보면서 그 의문이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의문이 조금 풀리실 겁니다. 정말 웃기는 예를 들어보죠.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발표한 후에 마치 대통령이 보고받지도 않았던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건 본인이 바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바로 왕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꿍짝꿍짝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여러 관련자들이 협의해서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협의하고 합의해가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민주화가 진행되는 거죠. 협의와 합의의 관행은 수직 구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수직 구조, 계층화된 계층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 수직 구조를 수평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주제가 지배하지 말라잖아요. 그렇다면 지배하려는 욕구 이퀄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네. 권력욕이 그렇다면 다 나쁘기만 한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권력욕과 나쁜 권력욕이 있어요. 예,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네. 그 권력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피권력욕이라는 게 있어요. 피권력욕. 예, P는 아마 퍼스널의 약자인 것 같은데요. 그 권력욕은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권력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네가 진다 이런 제로섬 게임으로 이제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한 선택 자주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정치인하고 경찰 이런 사람들한테 피권력욕이 강한 그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S 권력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소셜, 그렇죠? 사회 전체적인 어떤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발휘하는 권력욕이죠. 그래서 똑같은 그 폭넓은 편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자기 판단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교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사람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쪽으로 이제 권력욕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마다 P 권력욕하고 S 권력욕이 다 제각기 다르다고 해요. 아, 일단 두 개는 네. 다 가지고 있는데. 네,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둘 다 약한 사람도 있고 어느 한쪽이 또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 조합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합원분들은 아마 이제 S 권력력이 더 강하다고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합원을 가입을 하셨겠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공정 언론을 세우기 위해서 국민 TV 언론사 사주가 되신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좋은 S 권력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관순 누나를 비롯해서 뭐 그 백혜련 검사, 그래서 요즘에 그 권은희 과장까지 여성들이 그 불합리한 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최근 그 몇몇 여자분만 빼고요.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여성들이 참 제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이 느끼게 되는. 이 남자분들이 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 그 S 네. 권력욕이 아주 큰, 권력욕이 크게 나타난 분이 그 테레사 수녀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요, 여러 가지 그 공약도 보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과연 권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그렇죠. 집에 올라가니까. 과연 P 권력력이 높은지, S 권력력이 높은지 잘 판단해가지고 투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요, 이전에 대통령 두 분을 뽑을 때요. 예. 이걸 만약에 알았더라면 좀 더 그 기준에서 봤으면 명확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요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했는데요. 네. 앞으로 좀 이렇게 우리 협동조합이 잘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좀 지금 말씀하신 P 권력, S 권력의 차이를 구분해서 그 사람이 정말 S 권력이 더 우월하게 발현되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역량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향후에 그 성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이제 정답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네.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시나리오 플랜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또 멀티, 엑스페리먼트 여러 가지 오답을 써주셨는데요. 정답은 파연님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시나리오 플래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예. 축하합니다. 예. 이분한테 시나리오 플래닝 말고 착각하는 CEO 한 권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연님 이 파연이라는 닉네임이요. 저희 공식 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닉네임이시면 그대로 두시면 제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라면은 본인의 정확한 공식 닉네임을 써주시면 제가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책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P 권력과 S 권력의 차이를 분별하려면 조직의 계층 구조를 수평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층 구조가 되어 있으면 P 권력과 S 권력의 차이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평 구조가 되어 있으면 S 권력은 자신의 일에서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높은 성취를 이룩하죠. 그 권은희 과장 예가 나왔는데요. 권은희 과장을 보면 그 승진하려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진하려면 오히려 정직하게 말했어는 안 되죠, 지금. 예. 그 경찰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 계층 구조와 상관없이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불려 나와서 자신이 한 말도 거짓으로 둘러대고 있는 걸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자신이 본분과는 상관없이 상사가 시키는 대로 자리 보존을 위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이죠. 계층 구조의 폐해가 바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S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중시를 받고 중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수평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을 즐겨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민주화된 유럽의 국가에서는 이제 행정 조직이 전부 수평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각자가 다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조직은 수평 구조로 될 수밖에 없어요. 수평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오해가 많습니다. 수평 구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공산주의자라고까지 말해요.
가끔 자주 예.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도 듣습니다. 예, 자주 듣죠. 예. 예. 그게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점을 제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계층이 없어요. 계층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가정이죠. 그렇지만 서로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수평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수평 구조가 아니라 계층 구조, 뭐 계급 구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수평 구조가 이제 그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역할의 차이라는 것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윗사람이 일사불란하게 결정하고 지휘해야만 효율적으로 그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계층이 없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의 이제 직원들과 얘기하면서도 그런 이제 불안이 제가 점점 느껴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받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명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 있죠. 네. 누구죠? 모세입니다. 예. 이게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이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기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지휘하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후에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열흘이면 건너갈 수 있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시나이 반도 황량한 땅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얼마나 비효율적이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세와 이집트를 탈출했던 1세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성경의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을 창안한 분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드로의 충고가 모세에게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다 주었다. 1인 중심 체제가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꺼이 치렀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린리프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영사상가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수평 구조 속에서 역할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가 권력이 과연 얼마나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권력 간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권력이 배분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수인데요. 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보면요, 93위입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나쁜 거예요. 높을수록 이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104, 과테말라 95, 그 다음에 반대로 영국이 35, 미국 4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가 가장 낮은데 18점이고요. 우리나라는 몇 점 정도 될까요? 네. 러시아보다는 낮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다행히 이 지수값은 60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이란, 아르헨티나, 일본, 자메이카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불평등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불평등하게 되어 있으면요, 사실 사람들이 침묵을 하게 돼요. 윗사람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왜냐하면 보고해봤자 나만 손해볼 게 뻔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혼나니까요. 그렇죠? 네. 이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따져보면 결국은 이 보고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권력이 불평등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향후 우리가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네. 구조적인 문제 얘기하면서 수평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네.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사실 수평 구조를 아무리 실현을 하려고 해도 조직원 개개인이 수평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의 주제는 협력하라입니다. 예. 수평 구조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인식에 실패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래서 오늘날 국정원 게이트가 발생한 것이죠.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건과 진보당의 내란 음모 혐의를 제기한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나간 것일까?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계층 구조의 질서가 이렇게 우리 사회를 처참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 지배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참 많은 이야기 짧은 시간에 하느라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최동석 이사님, 유정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